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공수처에 시선이 쏠리고 있어요. 공수처가 집행 시점을 두고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2차 체포영장 발부에도 현재까지 공수처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1차 영장 집행 당시와는 다르게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서 이번엔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크다고 합니다. 네. 앞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에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해서 네. 좀 이런 실책이 부각이 됐었죠. 이제 두 번째 집행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1차 집행 당시에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 명이 3차 저지선을 구축하면서 결국 체포 시도가 무산이 됐는데요. 네. 이를 고려해서 형사 기동대뿐만 아니라 수도권 광역 안보수사부서의 수사관을 총 동원해서 체포 쪽 인력을 더욱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저 주변을 요새화하고 있는 경호처 버스를 끌어내기 위해서 경찰 크레인 등 중장비 투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점은 애초 오늘 집행 가능성도 나왔는데 네. 경호처의 경비 태세를 뚫기 위해서는 야간에 집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요. 오늘을 넘겨서 휴일에 집행할 가능성도 나오는데 휴일에는 집회 인원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서 공수처 내부적으로도 시점을 두고 고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 오늘 오전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는 응했어요. 네, 예상을 좀 깨고 출석에 응했는데요. 네. 이 역시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전략을 수정할 수도 있는 하나의 변수가 됐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제 박 처장에 대해서 오늘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하라는 3차 요구를 했는데요. 이마저 불응할 경우에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처장이 오늘 출석에 응한 것은 이 체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윤 대통령 체포를 둔 공수처와의 대치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포석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애초 공수처는 이 박 처장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호처를 와해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에 들어갈 방침이었는데 네. 이 박 처장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사에 응하면서 이 또한 쉽지 않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여론의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도 박 처장이 고려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출석 요구에 응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다투겠다라는 의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해석하자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말에는 이례적으로 직접 입장문을 내기도 했잖아요.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번 경찰 출석에 앞서서 또 한 번 지금과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입장을 밝혔어요.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앞서 박 처장이 입장문을 낸 것도 그렇고 사실 그림자 역할로 장막 뒤에 있어야 할 경호처장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 소신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윤 대통령의 지지층은 그를 삼국지의 장비에 빗대며 칭송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만 체포에 찬성하는 여론은 박 처장이 이번 내란 사태에 이미 깊숙이 연루가 돼서 윤 대통령과 사실상 운명 공통체로 묶인 게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경찰 내부에서는요, 이 체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성향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관료로 오래 몸을 담았기 때문에 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거역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나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박 처장이 엘리트 경찰이자 정치에 도전한 경력이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윤 대통령의 마지막 호위무사로서 좀 후위를 도모해 정치에 재개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박 처장이 예상을 깨고 경찰에 출석한 거잖아요. 이게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네, 경찰은 이 체포영장 신청을 통해 이제 강제 수사 카드를 준비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나설 때 박 처장을 체포해야만 경호처에 이 저지선이 그쵸. 뚫릴 수 있다고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러한 것도 다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네. 박 처장이 예상을 깨고 경찰에 출석하면서 체포 시나리오도 재검토해야 하고 박 처장도 이러한 상황을 모두 계산한 뒤에 소환에 응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무력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또 다른 문제로 전국 혼란이 길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도 내전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네, 무력 충돌까지 공수처와 경찰이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1차 체포도 더 강하게 나가지 못한 게 있고요. 네. 지금 여론이 굉장히 비판적 시각으로 모두가 체포 이 현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더욱 물리적 충돌을 피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박 처장 역시 오늘 이제 경찰이 출석하면서 무력적인 이제 충돌만은 막아야 한다. 국가기관 간의 무력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책임 소재에 따라서 공수처와 경찰 혹은 경호처와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고요. 만약 유혈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면 양 지지층의 장외 결집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경호처 내부에서도 불만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이 일부가 됐고 네. 그리고 박 처장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한 것은 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막는 행위를 위법하다라는 일종의 경고를 준 겁니다. 실제 기소와 법적인 처벌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다는 사안인 만큼 이 경호 수행 인력의 심리도 일부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전 국민적인 탄핵 찬성 여론이 높은 데다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무리하게 막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아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조직의 존립에 있어서도 위기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네요. 네, 최근 체포영장 집행을 둔 대치가 길어지자 한남동 관저에 윤 대통령이 정말 있는 것이냐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네. 이러한 일각의 도주설을 일축하고 경호처 내부 직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윤 대통령 본인이 관저 안에서 건재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 지지자들이 관저 앞을 지키러 오는 상황에서 이 도주설이 커지는 걸 막고 지지층 결집을 더욱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야당에서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공개된 영상은 일각의 도주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이다. 무엇보다 나는 건재하다며 동요하는 경호처 내부 직원들을 다잡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행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이 인물이 윤 대통령인지 아닌지는 확인해주지 않았는데 다만 이 관저 일대를 촬영해서 보도한 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건 응하겠다 이렇게 약간 입장이 달라졌더라고요. 네, 애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더라도 실질 심사에도 응하지 않고 설사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이 역시 집행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이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이 공수처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의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제 수용할 수 없다. 분명히 공수처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를 하면 재판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현재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버티기가 아닌 이 수사의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자 함이고요. 그런데 이를 두고 공수처에서는 법원 쇼핑이라면서 수사에 힘을 빼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체포영장 대신에 뭐 즉각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갖고 오면 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다르길래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로는 시간 끌기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당장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꺼낸 성격이 짙고요. 네. 그렇게 되면 구속영장 청구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공수처가 당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또 구속영장을 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구속영장은 수사가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증거가 수집이 된 이후에 청구를 해야 법원도 발부가 가능하고요.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 굉장히 주요한 원인입니다. 또 구속영장이 설사 발부가 되더라도 형사소송법에는 2주 내에 기소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공수처가 이 기소를 바로 할 만큼의 수사 자료가 확보되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고 현 상황을 체제 전쟁이다 이렇게 규정했던데요. 연일 이렇게 기자회견 또 외신의 관심까지 호소하는 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여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전략적인 여론전 행보로 풀이가 되고요. 윤 대통령이 이제 재임 당시에 외교 행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에 비추어서 그 연속성 안에서 외신들의 논조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헌재가 편향적이고 불공정으로 진행했다며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것들이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라 헌법 수호라는 보수의 가치 아래 헌재의 불공정한 심리를 막아야 한다라는 논리다. 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최근 헌재가 내란죄를 배제하고 심리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의힘 입장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불법 계엄을 곧 내란죄와 등치시키고 있고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수괴범이다. 내란에 동조한 세력이다 라고 주장하는 등 이번 계엄을 내란으로 프레임하고 있는데 이 가장 핵심이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은 보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에서 애초에는 거리두기 분위기가 강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렇게 적극 헌재라든지 내란죄를 수사하는 기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데는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오른 일부 여론조사가 발표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네. 최근 의원들에게 지지자들이 왜 윤 대통령을 지키지 않느냐 또 보수신문 절독 요구까지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결집하는 지지층의 흐름을 보고 강경하게 나가는 것으로 조금은 선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어제 오후에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겠다면서 2030 청년들이 반공청년단이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 기자회견을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주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어요. 네, 특히 더 큰 문제는 이 반공청년단이라는 단체들이 이 전두환 정권의 이제 5공화국 당시 시위대를 이제 저지하던 백골단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커졌습니다. 네. 당 내에서도 그동안 목소리를 좀 내지 않았던 친한동훈계 한지아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공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김민전 의원이 이러한 강경 보수 세력의 기자회견을 잡아둔 것을 두고도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김 의원은 이 논란이 되자 해당 기자회견을 철회하기도 했는데 당 내에서는 심지어 지도부 안에서도 이러한 극우 강경 보수 세력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는 강경 기류가 형성되고는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강경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최근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흐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 흐름과 무관치 않고 있고 네. 이거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류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관저 앞으로 찾아가는 결과까지 빚어진 것인데요. 네. 당 내에서도 지금 일부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당이 고무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해서 오르는 것이 아니다.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현 지지층 결집이 윤 대통령의 계엄이 정당
주장했다거나 마치 이를 옹호하는 것으로 동일시하게 되면 당이 중도층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우려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원래는 친한계와 친윤계 이 두 갈래로 좀 분포가 됐었는데 네. 점차 다양한 층위로 이제 분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하지만 관저 앞에 가는 건 안 된다던가 정관훈 목사와는 거리를 둬야 하지만 대통령 관저 앞에 가서 이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막아야 한다거나 이렇게 조금 다층적으로 네. 변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도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전될 가능성은 낮지만요. 이 친윤으로 분류됐던 의원 중에서도 이른바 윤에서 멀어진다, 멀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친한계로 분류됐던 의원 중에서도 지역구라든지 강성 지지층을 고려해서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어서 이번 사태로 친한계, 친윤계라는 이 두 갈래 중에 더 다양한 층위로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한국갤럽 1월 2주차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34%로 이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내로 좁혀진 겁니다. 지난해 12월 3주차 조사에서 민주당은 48%, 국민의힘이 24%로 무려 2배 차이가 났는데 불과 3주 만에 접전이 된 겁니다. 네. 또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4%, 반대는 32%로 나타났는데요. 이 역시 지난해 12월 2주차 조사에서는 찬반이 각각 75%, 21%로 나타난 것과 대조되는 겁니다. 다만 이 정치 성향별로 보수 응답자가 331명, 진보 응답자가 293명으로 보수 응답자가 더 많아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여론조사 응답자에서 보수 응답자가 진보 응답자보다 많이 집계가 되고 있어요. 이 탄핵과 대통령 체포에 분노한 강경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해서 이들의 의견이 과표집되는 경향이 반영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돌아올게요.